쉰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어요. 떨림과 설렘이 온몸으로 퍼졌죠.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쉰둘에 찾아온 저의 황홀한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쉰둘입니다. 봄이 왔다는 걸 창밖의 목련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8년째예요. 시간은 제게서 감정의 온도를 빼앗아 갔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엔 TV만 켜놓았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재개발로 살던 아파트가 철거됐거든요. 오래된 단독주택 2층 방 하나를 얻었죠. 처음엔 낡고 좁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래층엔 한 청년이 살았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날이었죠. 계단 앞에서 그를 처음 봤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어요. 30도 안 돼 보이는 나이였죠. 저보다 25살은 어려 보였어요. 그가 박스 하나를 들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올라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죠. 남의 눈을 마주치는 게 오래전부터 어려웠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요.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은 달랐어요. 매일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밝게 웃었어요. 퇴근 늦으시네요. 라고 말을 걸기도 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할 일도 없어서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오래 기억에 남았죠.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나이에.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죠. 밤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현의 울림이 제 메마른 마음을 건드렸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기타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가 손을 흔들며 미안하다고 했죠. 시끄러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웃는 법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 퇴근이 늦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나이에 젊은 남자와 차라니.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의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기타가 벽에 걸려 있었죠.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머그잔을 건넸어요. 여기선 이게 제일 좋은 잔이에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의 말투엔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자취하며 음악을 만든다고 했어요.
꿈을 쫓는다는 게 외롭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의 삶에 대해서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고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도윤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었다며 올라가겠다고 했죠. 도윤이 문까지 배웅해 줬어요. 문 앞에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고맙다고, 오랜만에 편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놨어요. 아래층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저를 위한 연주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어요.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죠.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어요. 내일 저녁에 같이 라면 드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다음 날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시계만 봤어요. 퇴근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진 게 언제였을까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화장도 조금 고쳤죠.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좁은 방 안에 작은 식탁이 차려져 있었죠. 라면과 계란, 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TV를 보며 웃기도 했죠. 그 단순한 시간이 제겐 봄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목련꽃잎이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봄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죠. 저의 마음속에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봄이 금지된 것인지를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요. 그저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 그걸 다시 느낄 수 있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어느새 매일 저녁을 함께하게 됐죠.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아래층으로 갔어요. 도윤은 늘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죠. 그의 손놀림이 서툴러서 웃음이 났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5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회사에서 우산도 없이 뛰어왔어요.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어요. 얼른 말리셔야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가 제 어깨에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멈췄어요.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참고 있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눈빛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저를 보던 눈빛, 갈망과 설렘이 섞인 그 눈빛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같았으니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귀를 스쳤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큰 손이었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작게 속삭였어요. 정연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네. 그것뿐이었지만 모든 걸 담은 대답이었죠. 도윤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계세요. 택배입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문을 열러 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색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었다며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도윤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계단을 오르는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뭘 하는 거지? 52의 나이에 이게 뭐야?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떨림. 누군가에게 끌리는 이 감정.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아직도 제 손가락엔 반지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8년 전에 떠났어요. 저를 혼자 두고 갔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며칠 동안 도윤을 피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퇴근했어요. 계단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였죠.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잘 드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글씨였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서툴게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죠. 모양은 엉망이었지만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요.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김밥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바뀐 게 있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하신 거 맞죠? 저 때문이죠.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도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 씨, 전 진심이에요.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어요. 도윤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차이를 보면요.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도윤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정연 씨가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도윤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저도 고백했어요.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킬 수 없었다는 게 맞겠죠. 매일 저녁 도윤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느새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습니다. 도윤의 손은 늘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이 됐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도윤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영화가 끝나고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연 씨, 네. 저를 봐주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뺨에, 코끝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듯한 키스였죠.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어요. 떨림과 설렘이 온몸으로 퍼졌죠.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이 바뀌기엔 충분했어요. 도윤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5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이었어요. 집 앞 골목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죠. 정연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밑집 총각이랑 자주 보이던데. 가족이에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세입자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요. 눈빛이 뭔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사이 좋아 보여서. 저는
황급히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챈 걸까요? 우리 사이를 눈치챈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 말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우리 사이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도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이 무섭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요. 두 아주머니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말이야. 밑집 젊은 남자랑 산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정말 뻔뻔하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아주머니들이 저를 봤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죠.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뛰어왔어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뻔뻔한 걸까요? 젊은 남자에게 매달리는 늙은 여자. 그게 제 모습인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어요. 도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도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왜 안 내려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수근거려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 씨.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 그래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도윤 씨한테 피해가 갈까 봐요. 젊은 사람이 왜 저 같은 사람하고. 도윤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정연 씨가 얼마나 멋진 분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정연 씨가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요. 다 울고 나면 좀 나을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웠어요.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나이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건지. 하지만 도윤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요. 도윤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 자국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저는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채로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밖에선 모르는 척하기로요. 집 안에서만 우리로 있기로 했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이 돌아가고 나서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목련은 이미 다 져버렸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봄도 끝나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세상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걸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밖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했어요. 계단에서도 거리를 뒀죠. 하지만
집 안에선 달랐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우리만의 작은 세계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어요. 도윤이 점심을 해준다며 불렀습니다. 저는 편한 옷차림으로 내려갔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도 안 했죠. 도윤 앞에선 편했거든요. 부엌에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러웠죠. 저는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위험해요. 데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 그게 제겐 천국이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도윤이 만든 파스타는 맛있었죠. 조금 짰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이 사랑스러웠거든요. 식사 후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도윤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곡이래요. 제 옆에서 연주를 시작했죠.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도윤이 작게 불렀어요. 가사는 없었지만 느낌이 왔어요. 저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정연 씨를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도윤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죠. 그가 제 머리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마에, 뺨에, 목덜미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우리는 더 깊이 안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서로를 느꼈어요. 도윤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정연 씨,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요. 도윤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 왔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일어서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거실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죠. 그 뒤로 남자분도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멈칫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흐트러진 쿠션, 테이블 위에 접시 2개, 그리고 너무 가까이 앉아있던 우리. 모든 게 설명되는 상황이었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니?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갑자기 왜 와? 연락도 없이.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락해야 오냐? 그보다 이분은 누구시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2층에 사는 정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려요.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2층에 산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시죠? 도윤이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정연 씨는 제 친구예요.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친구.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친구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역시
나이가 문제였어요. 도윤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희는 사귀고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사귄다고. 이 나이 차이로. 정신 있니 없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도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정연 씨가 좋아요.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 같았어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애 잡아먹는 거 아니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 오늘 집으로 간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도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작아졌어요. 제가 없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갈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연 씨,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래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그의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였죠. 제 탓이었어요. 제가 도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요.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간 것 같았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도윤이 부모님과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눈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어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래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타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지만 차가웠어요. 우리의 봄은 끝난 걸까요? 이렇게 허무하게요.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미워졌어요. 나이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죄인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래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불이 켜지지 않는 창문을 바라봤죠. 매일 밤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기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집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도 죽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 가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어요. 예전처럼 아래층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우편함엔 전단지만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안 돌아오는 거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혹시 도윤이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골목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비만 내리고 바람만 불었죠. 봄은 완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역시 나는 늙은 여자야. 젊은 남자와 어울릴 수 없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도윤의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가 부모님과 싸운 것도 제 탓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나이 차이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연 씨, 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문 앞에 섰죠. 노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줘.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도윤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편지를 열었어요. 정연 씨께 그렇게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연 씨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과 많이 싸웠습니다.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연 씨는 제게 봄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봄은 결국 돌아와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땐 부끄럽지 않게 웃을 수 있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정연 씨.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거든요. 도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어요.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했어요. 동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죠. 퇴근 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윤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제가 뭔가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어요. 반지를 빼기로요. 8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반지.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하지만 이젠 내려놓아야 했어요.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요. 저녁에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오래 끼고 있어서 잘 빠지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돌리며 빼냈죠. 손가락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혼잣말로 사과했습니다.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잊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려놓는 거죠. 새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반지 없는 손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도윤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죠. 기다릴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층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언젠가 불이 켜질 거니까요. 도윤이 돌아올 거니까요. 그날을 믿으며 기다릴 거예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곧 여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가을, 겨울, 계절이 돌고 돌아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봄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선 책을 읽었죠. 예전보다 나아진 삶이었습니다. 도윤을 만나기 전보다도요.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매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또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로 충분했거든요. 그 편지가 희망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래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죠.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계단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알아봤죠. 도윤이었어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정연 씨,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도윤 씨, 정말 도윤 씨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도윤도 저를 꽉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계단 한가운데서요. 누가 보든 상관없었어요.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한참 만에 떨어져서 서로를 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네, 들어가요. 우리는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불이 켜진 방.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요. 여전히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우리의 봄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렇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방에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우리였어요. 어색하면서도 그리웠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정연 씨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기다렸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을요. 처음엔 화를 많이 내셨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계속 설득했어요. 정연 씨가 어떤 분인지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대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도윤이 말했답니다. 세상보다 정연 씨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났죠. 도윤은 매일 설득했답니다.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물으셨답니다. 정말 진심이냐고요. 그 여자 없이는 못 사느냐고요. 도윤이 대답했대요. 네, 진심이에요. 정연 씨 없인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겠구나. 내 인생이니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그게 허락이었답니다. 완전한 축복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도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요. 정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후회 안 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 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이요. 그날
밤 도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천천히 가요. 우리 속도대로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줬죠. 함께 청소를 하고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방이 다시 살아났어요. 기타도 꺼냈습니다. 한 달 만에 연주하는 도윤. 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하지만 그게 참 행복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식사 후 도윤이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꽃 모양의 펜던트였죠. 목련이에요. 정연 씨를 처음 봤을 때요. 목련이 피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이 직접 걸어줬어요. 목에 닿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가 예뻤어요.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도윤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거울 속 우리를 봤어요. 나이 차이가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같았으니까요.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이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요. 같이 산책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거든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젠 숨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으로 갔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를 보며 웃었죠. 날씨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먹었어요. 도윤이 제 입가를 닦아줬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수근거리던 분이었죠.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며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렇죠. 세상은 생각보다 관대해요.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도윤이 물었습니다. 내일 부모님 뵈러 갈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당당해지고 싶었거든요. 도윤의 곁에 설 자격을 얻고 싶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아래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도윤도 깨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긴장되나 봐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작은 목련꽃이 손에 닿았죠. 우리의 봄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요. 숨지 않고 당당하게요. 어떤 계절이 와도 이겨낼 거예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저를 깨어있게 했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검정 바지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쳤어요. 화장도 신경 써서 했죠. 주름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숨길 수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나는 늙었어. 도윤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도윤이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됐어요? 아래로 내려올래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연 씨, 예쁘세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도윤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시내에 사셨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죠.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뛰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어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온화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어요. 소파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죠. 신문을 보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연 씨예요. 인사드려요.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차 가져올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이 옆에 앉았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요. 관찰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가져오셨어요.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흔들렸죠.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윤이가 29이니까 23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인정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네.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도윤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엔 제 감정을 믿지 못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죠. 하지만 도윤 씨는 달랐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요. 다시 살게 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도윤 씨께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연 씨 없인 행복할 수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연 씨. 우리가 축복해 줄 순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도윤이 결심이 확고하니까요. 반대도 하지 않겠어요. 대신 약속하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밥이나 먹고 가세요. 준비해 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게 보였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지만요. 그래도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가족처럼요. 어머니께서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윤에게 물으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뭐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금처럼 지내려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아들이 철없어서요. 아니에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작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연 씨.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아직 마음이 복잡해요. 하지만 도윤이가 행복하다면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렸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도윤이 차를 세우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차창으로 들어온 빛이 우리를 감쌌어요. 봄날의 햇살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요. 한 걸음 나아간 거였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함께 만들어요. 좋아요. 뭐든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시선도 여전할 거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작은 목련꽃이 손에 닿았죠. 우리의 봄은 계속될 거예요. 어떤 계절이 와도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을 뵌 후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같이 사는 건 아니었죠. 저는 2층에, 도윤은 1층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출근 전엔 아래층에서 아침을 먹었죠. 도윤이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커피였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었죠. 그 평범한 아침이 좋았습니다. 출근길엔
현관까지 배웅해 줬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윤의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죠. 회사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다고들 했어요. 웃는 얼굴이 많아졌대요.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퇴근 후가 제일 기다려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웠죠.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문을 열면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요리 실력이 늘고 있었어요. 정연 씨, 오셨어요. 도윤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아줬죠.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했어요. 사소한 일상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겐 행복이었습니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도윤이 설거지하면 제가 닦았죠. 손이 물에 닿을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도윤의 어깨에 기대곤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손길이 참 편안했습니다. 잠들기 전엔 각자 방으로 갔어요. 아직 완전히 함께 자진 않았거든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죠.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죠.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정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도윤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줬죠. 천천히 마시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절 원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배신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속 죄책감을 토해내듯이요. 도윤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울음이 그치고 나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실래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 싫었어요. 네, 그럴게요. 도윤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깔아줬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전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결국 도윤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정연 씨, 네. 전 여기 있어요. 언제든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날 밤 편안하게 잤습니다. 도윤이 곁에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도윤이 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죠.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토스트도 구웠죠. 도윤이 일어났을 때쯤 됐습니다. 냄새에 깬 것 같았어요. 정연 씨가 만드셨어요. 네. 감사해서요. 어젯밤에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맛있다고 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날 이후로 가끔 함께 잤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이 제안했어요. 같이 장 보러 가요. 마트에 가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동네 마트는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괜찮을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젠 숨지 말아요. 우리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함께 걸었어요.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골랐죠. 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연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저도 따라서 편해졌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동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인사하셨죠. 어머, 청연 씨, 장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도윤을 보시더니요.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네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렇죠. 사람들도 익숙해지나 봐요.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인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느 날 계단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저희도 행복했으니까요. 도윤의 부모님도 가끔 연락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잘 지내니? 정연 씨는 괜찮고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주말에 한번 놀러 와라.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이 기타를 쳤어요.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었죠. 저를 위한 노래래요. 어떤 노래예요? 도윤의 미소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직 일러요. 천천히 가기로 했잖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해요. 함께 살아요.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어요. 새 생명을 깨우는 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비였죠. 도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요. 도윤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요. 함께 이겨내기로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요. 그렇게 우리의 봄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간, 사랑으로 채워가는 집이었죠. 함께 살기로 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2층 방에 제 물건들을 내렸죠. 옷장, 책, 작은 소품들. 하나씩 옮기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도와줬어요. 무거운 짐은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웃으며 짐을 날랐습니다. 1층 방은 좁아졌어요. 두 사람의 물건이 합쳐지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윤의 기타 옆에 제 책들이 놓였어요. 그의 음악과 제 일상이 섞였죠. 그게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죠. 그렇게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도윤이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였죠. 도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냄새에 깬 도윤이 부엌으로 왔어요.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게 일상이 되는 거구나.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도윤이 현관까지 배웅해 줬죠. 키스하며 헤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뭔가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동료가 놀라워했죠.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니 도윤이 요리 중이었어요. 실수로 연기가 났나 봐요. 기침을 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탄 냄새가 났지만요. 맛은 괜찮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정연 씨. 저도 사랑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도윤은 밤형 인간이었어요. 늦게까지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 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이 거실에서 연주하고 있었죠. 도윤 씨, 너무 늦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도윤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했어요.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갑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도윤의 음악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도윤 씨 음악은 중요해요. 제가 이해할게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 조절해 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구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도윤에게 연락이 왔어요. 작은 공연 제의였대요. 카페에서 하는 공연이었죠. 정말요. 축하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연 씨도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꼭 갈게요. 공연 날이 됐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옷도 예쁘게 입었죠.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도윤이 무대에 섰습니다. 기타를 들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노래 가사가 들렸습니다. 봄날에 만난 당신, 목련처럼 피어난 사랑, 나이를 넘어 찾은 온기,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저에 대한 노래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힘껏 박수를 쳤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다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거리의 불빛이 아름다웠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정연 씨와 함께라서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작은 갈등을 겪으며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요. 그렇게 우리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며요. 계절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함께하는 모든 계절이 아름다웠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이젠 익숙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였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그를 안았죠.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함께 산지 1년째였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도윤의 음악은 조금씩 알려졌어요. 공연, 제의도 늘어났죠. 작은 음반사와 계약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응원하고 함께 기뻐했죠. 회사에서도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어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나이 차이도 알았지만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줬어요. 행복해 보인다고 했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도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년 전 도윤을 처음 만난 계절이었죠. 목련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정연 씨, 일어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아직 졸려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요. 놓치면 안 돼요. 옷을 대충 입고 나갔습니다. 밖은 아직 쌀쌀했어요. 도윤이 제 어깨에 옷을 걸쳐줬죠. 공원으로 갔습니다. 목련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만개한 목련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1년 전 오늘이에요. 정연 씨를 처음 본 날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빠르죠. 하지만 행복한 1년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목련나무 아래 섰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목련꽃 모양이었죠. 1년 전 처음 만난 이후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정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53의 나이에 청혼을 받다니요. 다시 사랑받게 될 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 도윤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목련꽃잎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축복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죠. 네. 그래야죠. 긴장되네요. 괜찮을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크게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드레스라니요.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연 씨는 아름다워요. 무엇을 입어도 예뻐요.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윤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었어요. 날씨는 화창했죠. 작은 예식장을 빌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도윤의 부모님이 오셨죠.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이 잘 부탁해요. 네, 아버지. 제 친구들도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모두가 축복해줬죠.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입장했어요. 멋진 정장 차림이었죠.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죠. 도윤 옆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고요. 진심만이 중요하다고요. 이 두 사람이 그걸 증명한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도윤. 평생 함께 할게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죠.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우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도윤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부를 안고 들어가야죠. 우리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목련은 이미 다 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년 봄이 되면요. 다시 피어날 테니까요. 우리의 사랑처럼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며요. 앞으로 올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며요. 처음엔 금지된 사랑 같았습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요. 용기를 내어 함께 걸으며요.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줬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죠.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제 남편이에요. 저는 그의 아내고요.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 우리의 미래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요. 함께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지키며요. 사랑하며요. 그렇게 우리만의 봄을 만들어가며요. 금지된 방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에겐 따뜻한 집이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만의 공간. 그곳에서 매일 봄을 살 거예요. 목련이 피든 안 피든요. 우리의 마음속엔 늘 봄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봄.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